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층쇼에도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제, 그제 또 이게 주말 즐겁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주말에 야외 활동하기에 참 버거운 그런 주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즐겁고 또 재밌는 주말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월요일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또 벌써 휴일이네요. 자, 이제 뭐 뜻깊은 날이고 사실 뭐 종교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께서 의미와 또 즐거움을 부여하는 그런 날이니만큼 모두들 가족분들 또 주변 분들과 재밌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또 마음에 있으시다면은 주변 분들의 그런 걸 좀 혜택받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많지 않습니까? 함께 돌아보는 그런 여유도 꼭 한번 가져보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TNB 채널 U1,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부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해드리죠. 네,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하는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종목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배당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이두코의 작전 타임에서 공개합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가 2012년 마지막 주 봐야 할 것과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듣고요. 금주 예상 밴드와 유망 업종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찾아봅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장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어디 늦게 술 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 있어야는 가족과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이 지난 금요일장에 추천해 주신 종목이 미디어 플렉스였는데 아쉽게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홀딩을 해도 될런지 그와 관련된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목표가는 11,850원을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 1,575원 제시했는데 1,6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관이 11월 20일 이후에 85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한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7만 4천 주의 매수입이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저평가 매트가 있는 부분이고 또 추이가 또 심하니까 또 영화에 대한 많이 찾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있죠? 네, 최근에 그 내가 살인범이다 정재영 주연의 그 영화 관련된 흥행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만 달성하더라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 한 2,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오늘장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바이오니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는 1992년에 국내 바이오벤처 1호로 설립된 업체고요. 연 매출액의 3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면서 유전자 기술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올리고 DNA, RNA, 중합 효소 연쇄 반응 효소를 국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초고속 유전자 합성기 그리고 유전자 분석 장비 이런 그 핵산 추출 장비까지 첨단 장비들과 유전자 관련 기술과 관련된 제품들 개발 출시하면서 국내 그 생명공학 연구에 인프라 구축에 좀 기여한 그런 국내 바이오벤처 1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4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자 진단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내 바이오벤처 1호 기업으로서 92년도에 설립된 동사가 이제 완전 유전자 기술의 그 국산화를 목표로 해서 주요 원재료부터 장비까지 모두 자체 개발과 생산하면서 국내 보기 드문 유전자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이후 매년 매출액의 30%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유전자 합성과 그 증폭 등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 양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최초로 유전자 합성 원료와 그 효소 자체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전자동 그 단백질 합성 장비, 그다음에 sRNA라고 해서 이 그 암이나 유전자 질병을 유도하는 이런 단백질로 되는 것을 저해하는 그런 기술도 좀 개발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치료제 개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난치병 치료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고령 사회 진입 수혜인데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인구화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 이 고령 사회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으로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번 선거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50대, 60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1인당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기 진단과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분자진단 기술 수혜와 흑자전환 기대를 둘 수 있는데요. 바이오니아가 이제 분자진단 후발 주자입니다만 이 독보적인 기술로 인해서 간염과 결핵, 성병 이런 각종 질병에 사용되는 이 고민감도 분자진단 키트와 더불어서 유전자 분석 장비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했을 때 바이오니아의 진단 장비와 진단 키트가 국내 보건소와 시립병원에 공급되면서 매출이 급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런 일반적인 질병 외에도 감염성 질환, 암 조기 진단, 이런 개인 맞춤 의학 진단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서 의료비 지출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흑자전망 기대감을 줄 수 있는데요. 현재는 매출 대비 비용 지출이 많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이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흑자전환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상 EPS가 913원입니다. 현 주가가 PER 10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전혀 좀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시련과 더불어서 이제 실패할 일성도 거의 없는 그런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 주가 국내 제약 바이오 사업 업종들이 PER 20배 이상 수준 좀 감안했을 때 현 주가는 충분히 접근할 있는 상황이고요. 보수적으로 16배 정도를 보더라도 15,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오늘 바이오니아를 주가 공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이오니아 한 주간의 수익을 내볼 만한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목표가는 오늘 만 원까지 일단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부장님과 함께 바이오니아 들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이랑 감사합니다. 네, 잘 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동시효과 상황 일단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네,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0.23%대의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4% 넘는 급락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0.42%대의 그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운수장비 업종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조선중공업 쪽 있고 자동차 업종들이 있는데 일단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업종 이렇게 매수세를 좀 보였고요. 그 여파에 힘입어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0.6%대 그리고 0.65%대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 같은 그 보험주들이 최근에 들어서 상승 탄력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들어서 그 대선이 끝난 이후에 내년에 있을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들이 일면서 최근에 그 보험주들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상승 탄력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외국인 투자들이나 연기금이나 좀 부정적으로 본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철강 업종들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지 조정으로 돌아서 일부나 조정에서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양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땐 코스피 일단은 그 소폭 상승할 것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뚜렷하게 그 강한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은 별로 크게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 동시효과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자면 일단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줬습니다. 3일 연속 매도세가 나와줬는데 그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와주면서 기관들도 동시적으로 좀 수급이 좀 돌아오길 좀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스닥이 완벽하게 크리스마스 산타즈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초반부터 한번 달리기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셀트리온 흐름이 괜찮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일단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강하게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또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CJ 옷쇼핑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7일 연속 일단 순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기관들이 중간중간에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서도 아직 그래도 매수 여력이 있다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요즘에 좀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기관들이 물량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들의 물량을 좀 워낙에 좀 많이 뱉어주면서 3일 연속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은 그래도 120% 깨진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 역시나 좀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좀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 출발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거래소가 4포인트 가까이, 코스닥이 0.9포인트 소폭이나마 오름세로 출발을 해줬는데요. 자, 이성규 팀장께서 거래소 쪽 출발 상황 자세히 봐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2%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984선에서 일단 시작이 됐고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가 4%대 넘는 급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수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3.58%대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는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인 원인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급락세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미 그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베이너 의원이 일단 정부의 입장을 더 표방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그래도 심리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일단 나쁘지 않은 결과로 출발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지수 같은 경우는 0.19% 상승한 모습입니다. 1984선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장초반 예상치 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 수가 오늘 장은 월등히 많습니다. 지수는 0.2%대 상승하는데 상승 종목 수는 316종목에 달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 수는 200종목 정도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현재도 상승 종목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장에서는 기계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기계 업종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1.3%대 요시는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의료 정밀 업종이 오늘 장에서도 0.8%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그 대선 이후에 이 의료 정밀 업종하고 그리고 의약품 업종 그리고 보험 업종들이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이 역시나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면서 물론 동반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오늘 장에서 0.59%대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하락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0.63%대 역시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 지난주 하락을 어느 정도 소폭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업종도 좀 혼조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락 업종들도 역시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주들이 0.26%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철강 화학 업종들이 오늘도 동반 0.2%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대표적으로 증권, 화학, 철강 금속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을 대부분의 업종들을 상승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측면이어서 일단 오늘 장 출발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 그 투자자 순매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130억 원의 코스피 지수에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7억 원, 그리고 17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신권 같은 경우는 12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펀드 환매 압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물을 출회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물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있겠지만 연기금이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33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장중 좀 이렇게 낙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좀 예상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어떤지 김선희 대표께서 정리해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출발 상황이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480포인트에 일단 안착을 해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장초반부터 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분할 매수 차원에서도 코스닥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군으로 좀 편입을 하신다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동시효과 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29,000원에 지금 안착한 상태입니다. 한 0.69% 오른 상태이고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법도 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CJ 오쇼핑은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기관들의 매도 물량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과 더불어서 코스닥 어느덧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주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이끌어주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SK브로드밴드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2주 전만 해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서서히 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다시 바닥권을 잡고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오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LED 업황에 대한 내년도의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의 LED 시장 자체가 올해 시장 한 15조에서 내년 한 21조 이상씩 커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LED 관련주들이 조심스럽게 조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동소가 좀 1.85%, 2% 가까이 빠져줍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기관들은 팔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확인은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심스럽게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급등하는 흐름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는 경향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포스코 ICT. 자, 포스코 ICT가 완벽하게 골드크로스 구간을 뚫고서 올라간 상태에서 한 번 더 뚫고 올라가 주느냐, 그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 주느냐가 지금 관건인 딱 시기가 되어 왔는데, 지금 정고점 부분은 7,670원 부분입니다. 일단은 가격대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조심스럽게 일단은 그 매물대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주봉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출발 상황 정리했습니다. 외환과 채권 시장의 현재 흐름 어떤지 한현증권 전소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전소영 연구원이 아직 전화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이 거래소가 소폭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0.7포인트 뭐 크진 않습니다만 1980선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소폭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전소영 연구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외환시장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80전 상승한 1,075원 1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대변수로서의 달러 환율의 상승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 이후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조정받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흐름이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1.33달러를 상향 돌파한 이후에 1.31달러 후반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상으로는 달러 매도가 여전히 우위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 특히 12월 들어서 3주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환율 수급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공업체의 수주 소식도 수급상 달러 매도 우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N1 크로스 환율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환율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엔화
이번에 BOJ 회의 이후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일본은행은 통화 완화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해외 IB들의 숏 포지션 구축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해서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만 두고 봤을 때는 연말을 앞두고 포지션 플레이는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 맞은 북클로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수급상으로 실수급만 처리하는 상당히 조용한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현재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또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국채선물 전일과 똑같은 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05.87에 국채선물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계속해서 좀 레인지 상단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재정절벽 이슈에 단기적으로는 좀 연동이 되면서 장중의 변동성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변수 자체가 채권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근 들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연말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는 있긴 하지만 내년 초를 대비한다라면은 현재 금리 레벨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국밸류 20일 이득호 대표와 함께 오늘장 특급 작전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보죠? 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불과 5거래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막바지 정리를 잘 하셔야 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수 1960포인트부터 2012포인트까지 종목별로 대응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한때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를 했었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죠. 역시 2012포인트의 쌍봉의 저항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이 저항선 돌파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적중이 되면서 시청자분들께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강조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이 재정절벽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성탄절 연으로 인해서 멈춰진 상태입니다. 극적인 타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연내 해결이 매우 불투명해졌죠. 이렇게 되면 내년 증시까지 어수선한 분위기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흐름이 못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절대 마음 놓지 마시고 조심조심 장기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으로 다시 돌아서 보면 지난 2주 내내 추천드렸던 종목 경동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추천드리고 단기 폭등이 와서 사무실도 좀 엄청난 문의가 있었습니다. 대선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강조드렸었죠. 경제민주화 이외에도 회사의 실적과 본질을 믿고 베팅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적중이 되면서 배당과 무상증자 공시까지 나오면서 바닥에서부터 일주일 만에 단기 50% 폭등이 나왔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른 정치 테마들은 뭐 아니면 도식에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봉은 어떻습니까? 흑자 기업으로서 경제 민주화 정책이 시행됐을 때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 테마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장성과 미래가치가 좋은 회사를 골라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고, 혹 일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견딜 수 있고 끝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종목 선정을 할 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 박근혜 관련주와 일부 정책주들이 공호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아가왕 컴퍼니나 이지 같은 주식들. 하지만 이제는 이 종목들 당장 언제 내려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손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관심권에서 몰아왔던 위주의 실적주나 가치주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고요. 자, 그럼 오늘 그런 면에서 GS건설 같이 한 달 20% 수익 나왔던 예로 중기적 관심주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SM을 추천드리겠습니다. SM 다들 아시다시피 YG, JYP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기획사로 불리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높은 동방신기, 샤이니, 소녀시대 같은 그룹들이 SM 소속 가수들인데요. 한류연평 그리고 신인 뮤지션들의 음반이 지속적으로 성공하면서 올 가을에는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섰기도 했었죠. 그런데 잘 나가던 SM의 주가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양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한 100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시장 컨센서스가 이것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닝 쇼크를 인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SM을 꾸준히 사모했던 기관이 어닝 쇼크를 핑계로 주식을 작동하고 패대기를 쳤습니다. 연초에 비해서 이미 7, 80% 가량 크게 오른 종목을 매도한 것.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차익실현 이상의 의미를 둘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빠졌다? 이것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룹 샤이니의 일본 공연 매출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시 한번 SM의 주식을 모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특히 중요한 게 소녀시대의 컴백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앨범 준비가 막바지라는 것까지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엔터주의 예를 GI에서 들 수가 있겠죠. GI 같은 경우에는 강남 스타일의 음반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앨범이 나오고 그 이후에 GI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던 예로 SM도 소녀시대 음반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관심권에 있는 만큼 우리가 중기적으로 매수해 보직하겠죠. 해서 오늘 SM을 직장인분들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3,000원까지 보겠습니다. 53,000원이면 35%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서서히 분할 매집하는 관점에서 매수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방 수익 축하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2012년도 마지막 한 주가 남은 국내 증시 어떠한 일정들을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증시 보기. 이번 주 주인공은 배당주라고 정리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연말에 챙겨야 할 3가지 대외 변수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연말 차분하기보다 소란스러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고민할 때라고 봤고, 동양증권 2012년 마지막 주 봐야 할 것과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폐장을 앞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강세 신호가 뚜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2,000포인트 부근에서 과열 부담을 덜어내 주초 새 저점을 확보한 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업종 가운데서는 배당 이벤트에 맞춰 통신, 카지노 등 고배당주들의 주가 출렁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절벽 이슈는 주 초반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심 업종으로는 이평선 부근에서 저점 형성하고 반등이 전망되는 통신업종과 중요 지수대와 61선 상회하며 강세 신호가 뚜렷한 유통업종을 꼽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4거래일 남은 한국 증시 챙겨야 할 일정과 변수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27일 배당날일로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7일에는 예상 배당에 상응하는 배당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로 27일부터 재개돌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총리의 사퇴로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퇴 추이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최근 주가 하락인데 밸류에이션과 기술적 측면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애플의 주가 하락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함께 흔들릴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올해 연말은 차분하기보다 다소 소란스러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탈리아는 총리의 사퇴로 당초 일정보다 빠른 2월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는 엔화 약세를 통한 일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 신흥국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감세 종료로 인한 우려가 존재하고 또 국내의 경우 연말 배당락 이후 프로그램 물량 해소와 관련한 우려가 존재해 수급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장기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단기 위험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수주, 유틸리티, 통신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2012년을 한 주 남겨두고 이번 주 투자가들의 최대 고민은 경기 민감주일 텐데요. 소재 산업재 업종은 중국발 모멘텀에 힘입어 11월 이후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화학업종은 특히 중국의 경기 동행지수와 같은 궤적을 그리는데요. 이와 관련해 27일에서 31일 중 발표되는 중국 11월 경기 선행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선행지수는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 민감주의 모멘텀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은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중이기 때문에 경기의 레벨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소재 산업재 비중 확대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재정결별 협상이 연내 타결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이 되었고 이후 그 집행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반독점 조사 관련 뉴스 등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모멘텀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부자 증세 관련된 이견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12월 20일 날 예정되었던 하원 표결 취소로 인해서 향후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 의장들의 별도 회동이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와 주별 제조업 체감 경기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주별 제조업 체감 경기지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재고순환 지표 그리고 산업 생산 가동률 등은 감안을 한다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감 경기 개선이 동반될 경우 미국 경기 모멘텀이 재차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정절벽 타결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인데요. VIX 변동성 지수는 17.8로 지난 11월 말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2일 날 그 페드가 선제적인 대응책 중에 하나로 12월 말 종료가 예정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신해서 매월 450억 달러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해서 금융시장에 재정절벽 타격 비관론이라는 변수가 주는 악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정절벽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상황이고 정치권이 주식시장을 보고 물론 정책을 결정하진 않겠지만 정치적 갈등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은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장중 변동성 확대를 수반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미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강력한 유동성 확장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위험 수준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미국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재정절벽 타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단기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1950선에서 2000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유망한 업종은 IT, 조선업종, 전기가스, 통신서비스 업종들이 유망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내일이 휴일이라서 그러나요?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폭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지루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또 전 세계 증시가 재정절벽 우려라든가 이런저런 우려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 증시의 모습은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자,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이 시간 현재 흐름은 어떤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이 지수 총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또 삼성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하고 좀 비슷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0.9%대니까 1%대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그 하락폭에 비하면 별거 아닌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그 코스피 지수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IT 업종들 중에서 일단 삼성 그룹주들은 일단은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반면 이게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그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도 2%대 역시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애플에 대한 그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사상 최대를 경신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살짝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목표 주가 나오는 거 보면 한 175만 원에서 185만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적인 좀 그 어느 정도 캐파를 늘려가고 시장 지배력을 늘리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더 버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장 기술적 반등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세가 좋아질 때 물론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전혀 반대 양상들 보여주고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이전에 34,000원대의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거의 뭐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애플의 그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하락을 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 패널이라는 부분들이 그 한 부분에 그렇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던 점들이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 그 주가 자체에 대해서 약간은 오버슈팅이 나왔던 점이 일단은 빠져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점점 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하락하는 시기에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장기 그 이평선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닥뜨리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을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이 자동차 업종들 그렇게 크게 뭐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엔화 약세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그 우엔들의 그 어느 정도 자동차가 수출이 풀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자연들이 갖고 있는 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좀 약간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역시나 그 각국의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 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상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물론 실적 자체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경쟁하기는 어려운 구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나 이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서 물론 단기적 반등이 나왔고 그 이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폭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 사실상 밸류에이션 매력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섹터보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 우려감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들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뭐 되찾으면서 주가가 폭등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면서 약간은 그 접근하기는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 매력도만 봤을 때는 좋지만 접근하기는 쉬운 구간이 아니라는 거 그런 점 또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에서 떼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그 완성 부품이 완성차가 얼마나 팔리는가에 달려있지만 자동차 부품들은 이쪽에서 안 나갔을 때 저쪽에서도 매출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런 불황에서도 물론 주가가 가격, 그 섹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눌리는 현상들은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는 높은 폭으로 재차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따지실 때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이 운수장비 업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또한 지난주에 그 상승폭이 뭐 1.5% 정도 상승폭을 보였었고, 그 뒤를 보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대부분의 이 조선중공업 섹터들이 상당히 높은 폭으로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유럽의 위기 자체가 물론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투자 심리 자체를 많이 완화시키고요. 유럽 문제가 이제 전체 시장 자체에 미치는 충격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이슈 자체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이 조선중공업 섹터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웬만한 저항 때도 상당히 많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내년인데 내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선 발주가 많이 나오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LNG선, LPG 이런 쪽으로 여전히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키포인트가 된다는 점 또한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유화학 섹터도 역시나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역시나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고요. 특히나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빠른 폭으로 화학주들보다 더 빠른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그런 건 사업 구조가 이제 화학주들과 정유주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향후에도 유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확률은 없지만 사실상 가격이 여기서 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원화 강세, 달러 약세로 가고 있지만 이 유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결제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돼서는 달러가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정제를 통해서 물론 수입 물가에 대해서는 역시나 고통을 겪겠지만 매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유주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정유주들이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화학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정유주들의 동향들을 역시나 잘 보시고 이 화학주들에 대해서 역시나 같이 한번 동반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철강, 기계, 금융건설 좀 나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철강 쪽부터 보시자면은 굉장히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투자 모양새, 수급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또 철강 쪽이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크지는 않지만서도 일단은 조만간에 이제 과징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천억 규모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이제 상반된 그런 이제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 며칠간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자면 역시나 약간 쉬어가는 모습 자체가 120일 선에서 약간 부딪히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약간 좀 차트상으로는 불안한 모양새이긴 하지만서도 만약에 이제 포스코를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좀 가격대를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4만 원 만약에 깨고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빠르게 좀 대처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보고 갈게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급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해 주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는데 이 종목 역시 조금 크게 보자면은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한 9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9만 원 정도가 돼서 만약에 이거 떨어진다면은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역시나 8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만약에 깨질 경우 그 가격선에서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일단 대부분의 철강주들이 일단 단기적인 낙폭을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서서히 좀 부담감으로 잡혀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단 하루라도 조금 이제 매도세가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이 완벽하게 지금 차트가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40만 원 깨진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금값이 그렇게 이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진 그 영향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역시나 기관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일단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다가도 더 이상의 차트 그림이 깨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최근 며칠 사이에 좀 매도세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서도 그 하락 부분이 그 예전전에 보여줬던 그 박스권 부분에 좀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폭은 아니라 조금은 좀 상승폭으로도 봐야 되겠지만서도 한 그래도 좀 빠져준다면은 한 37만 원 정도까지 일단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 35만 원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저도 끝까지 내려간다면은 더 큰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기계 쪽으로 가볼게요. 자, 최근에 이 중국 시장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중국의 이제 도시화, 그다음 내수 설비 확대, 그리고 또 인프라 확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도시화를 하게 되면 그게 도시화 얘기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자, 서울만한 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제 매년 서울만한 도시가 하나씩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나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왜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가 이제 큰 폭의 매출 확대를 가져올 것이 예상치가 나와주지만은 단기적으로 일단 뭐 10%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지만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유는 역시나 수급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 끌어줬던 물량 자체를 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역시 조금씩 매도세가 다시 나와주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조금은 제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그 수급 상황을 이끌어주는 모양새가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은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 재정 절벽 문제 자체가 좀 해결이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 준다면 좀 상승을 좀 더 이제 크게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정 절벽 문제가 27일,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휴가를 빨리 끝내고 27일부터 하원 의장과 함께 다시 한번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 가능성에 대한 좀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회의 자체가 조금 연장돼서 시기 자체가 3개월 정도도 미뤄질 수 있다는 거, 그 점도 역시나 조금은 긍정적이지만서도 빠른 좀 해결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기계주 가운데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4% 이상 올라줍니다. 많이 올라주는데, 이 종목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자, 이 종목 이제 M&A 싸움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주가 차트 역시나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전고점 부분을 완벽하게 뚫고서 지금 올라가주고 크게 상승해 줍니다. 일단 좀 불안한 점은 이 종목이 최근에 한 12월 달부터 보여준 이 등락폭이 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매수하시기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은 좀 배제를 시키시고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만 가지시고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건설주 쪽으로 가볼게요. 자, 건설주가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좀 박근혜 대통령이라 불러도 되겠죠.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건설주가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도 있고, 또 중국에 대한 또 기대감 때문인데, 일단은 고점 부분, 현대건설을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고점 부분이 일단은 9월달에 보여줬던 7만 원 부분인데, 이 점을 뚫지 못하고 지금 박스권을 거의 10일 가까이 유지해 주다가 지금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그 고점 부분에서 물량을 다 던져주고 있어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주고 있는데, 오늘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에 좀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오늘 같이 주가 자체를 양봉으로 이끌어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같이 들어와 준다면은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현대건설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건설주들에 다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차트 자체가 전고점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힘겹게 지금 싸워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좀 은행주 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금융주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 최근에 신한지주 차트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한 거 바로 이제 전고점 부분, 지금 4만 원 부분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재정 절벽 문제 자체가 바로 이 키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만약에 재정 절벽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는 국면으로 넘어가 준다면은 이 전고점 부분 라인을 뚫고서 올라서서 다시 한번 그 전고점 부분 라인인 얼마냐면은 4만 1,000원, 4만 2,000원 부분까지도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되는 문제 자체는 내일 일단은 크리스마스 쉬시고 이번 연휴 연말 끝난 이후에 내년은 1월 2일은 돼봐야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금융주 전반에 걸쳐서는 약간의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장세가 이번 주에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KB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권주 요즘에 다시 한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증권사의 전망치들이 대부분 18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내외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상 또 나와주고 있고, 또 박근혜 예비 대통령이 일단 3000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 증권주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정 절벽 문제 해결
되기 전까지는 좀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입니다. 네, 최근에 통신주들 다시 한번 상승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그 통신주들을 이제 접근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앱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그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통신사들도 굉장히 수익성을 내리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이 세기 때문에 일단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해 배당 안 한다고 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그대로 좀 배당을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되고 내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휴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금요일 날 폐장한다고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거래할 수 있는 일이 2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26일, 27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27일에 분명히 그 배당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부담을 떨쳐낼 수 있는가? 만약에 27일 날 그러니까 배당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SK텔레콤과 KT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그려왔던 경우인데요. 사실상 그 정유줄이 상당히 좋았던 타이밍에 2010년도 말에 배당락 시즌에 배당이 높은 뭐 SOL 같은 기업들도 그때는 배당락이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때는 화학 업황이 워낙 좋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통신주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배당락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그 컨텐츠 사업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익성을 다각화시켰고 신선장 동력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시나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배당락 기간이 이 통신주들이 내년을 올라갈 수 있나 없나 그것을 가늠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SK텔레콤도 거의 정고점 다가오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KT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급락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그 저항대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워낙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지만 역시나 저항대에 좀 부딪히는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좀 지나봐야지 그때 이제 27일 날 기점으로 해서 그때 또 한번 이 통신 업종들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종들은 워낙에 규제에 눌려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규제에 눌리는 현상들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규제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기업 주기에 그런 어떤 현안이 돼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일단 그런 부분들 펀더멘탈이 견고하고 수익성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지속적 관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에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음식료주들 대선 이후에 굉장히 좀 가파른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가격 인상 부분이라는 건 음식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테마주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들인데, 자, 전자결제 관련주들 일단은 경제민주화 수혜주로서 일단 카드 수수료 인하가 좀 시작이 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모바일 결제 시장까지 좀 확대되는 그 성장 국면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날이 12% 이상 상승해주고 있고, 한국사이버결제가 11%, KG 모빌리언스 7% 이상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5% 이상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일단은 단기 바닥권을 찍고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대 역시나 조금은 매력적이라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엔터주인데요. 자, 엔터주가 오늘 또 많이 올라줍니다. SM이 지금 거의 6% 가까이 지금 올라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YG엔터가 4% 이상씩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해외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뭐 추천주들로 다시 한번 저 SM이 다시 서서히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해외 매출 역시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이끌 수 있다는 거. 일단 가격대에 있어서도 YG엔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지금 저가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만약에 뚫고 올라가 준다면 이 종목 일단은 그래도 6만 3, 4천 원 정도는 뚫고 올라가 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대선주 좀 말씀을 좀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오늘장 오히려 조금 박근혜 관련주들을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안철수 관련주들과 문재인 관련주들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안넷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안내면 많이 안 오르고 있지만 여타 다른 종목도 오늘과 내일이나 뭐 써니전자 같은 게 상한가 들어갔고요. 우성세력지 4% 이상, 또 문재인 관련주 중에서는 바른손, 우리들 대학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3, 4%씩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관련주들이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 이제 새롭게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좀 민주당을 좀 사로잡느냐, 일단은 지금 머리가 없는 상황,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빠르게 민주당 내에서 정권을 잡는 그런 흐름이 좀 부추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좀 움직여주고 있다. 일단 박근혜 관련주들은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 아가만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역시나 노인복지 수혜주나 관련해가지고 상승해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서도 너무 이제 단기 낙폭 이후에 상승이 가파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도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미 증시는 재정절벽 불확실성에 하락 마감했고, 이제 코스피도 1980 내외에서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과연 주식을 들고 갈 것인지 팔고 갈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내년도 주식시장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증권가에 형성되며 저가 매수한 주식은 들고 가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재정절벽이 연말 타결되어서 주가가 2,000포인트 이상 크게 뛰면 한번 이익 실현하시고 빠지면 재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시장 상황에 맞는 오늘 추천하실 회사는요? 네, 여행 전문 기업인 자유투어입니다. 94년 설립되어 해외 여행 사업, 리조트 개발 사업, 인바운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송출 3위의 종합 패키지 여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광식 대표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유투어의 성형 의료 관광을 패키지로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의료 관광 사업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재밌네요. 네, 중국 미용 성형 협회와 환자 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성형과 건강검진 고객을 50여 명씩 모집해 국내 성형외과 종합병원에 소개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원진 성형외과를 시작으로 제2의 성형외과, 벨기타 성형외과, 세로 이클리닉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요.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과도 상호 협력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서비스 구축을 위한 개반 시설을 갖춘 상태입니다. 기존의 단순 의료 관광 상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이용과 관광 등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고객에게 피부관리 등 미용 서비스와 치과 검진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동시에 수술 이후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안내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유투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BR 1.48배로 밸류에이션 보통 구간입니다. 4년 만에 신고가를 작성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와는 달리 작년 적자 전환 이후에 자유투어 주가는 지속된 약세 국면입니다. 하지만 5일선과 21선이 밀집해 있는 액면가 수준인 500원 선에서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500원에서 550원, 목표가는 750원, 손절가 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성원 이사 자유투어에 대한 설명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성규, 김선현 두 분 전문가께서도 일부 함께 이끌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11시부터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